고칼의 제주팟 2018년 5월 23일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신문이 누구를 지지한다더라 또는 어느 방송이 누구누구의 당선을 내심 바란다더라. 지역 언론계 내부에서만 공공연하게 떠돌던 이 소문, 이제는 도민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밀고 있는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 그리고 상대 후보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는 기사, 가급적 덩치를 키워서 노출시키는 것은 물론 이 반대의 경우에는 기사가 있었나 없었나조차 모를 정도로 축소하거나 모른 척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띄죠. 이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워낙 자주 반복되다 보니 웬만하면 넘어가고 싶어도 독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공공의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소 까다롭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방송과는 달리 일간지나 인터넷 신문의 경우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 그리고 진보적인 자세에 대한 목소리를 비교적 자유롭게 낼 수가 있죠. 그럼에도 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또는 불리한 기사 배치와 노출 혹은 프레임 유도 등은 좀 다른 문제 혹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합니다. 제주의 언론은 어쩌다 선거판의 노예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고민하고 싶습니다. 바다가 건네는 아침. 꽃은 부지런히 계절을 전하고 숲은 만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네요. 고마운 자연에게 수고했어 오늘도. 자연을 가꾸면 제주가 자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칼입니다. 오늘이 23일이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아침에 이게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당시 대통령으로 노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재판을 받기 위해 오늘 법정에 선다고 합니다. 마이크를 직접 들이대서 한번 이 양반의 심경을 들어보고 싶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9년 전 5월 23일 제 기억으로는 비교적 선명합니다. 이때가 정확히 사단법인 제주 올레가 우도 올레 코스를 개장하던 토요일이었어요. 당시 성산항을 출발해 우도로 가던 바다위 도항선에서 저는 그 배 안에 있는 TV를 통해서 사고 소식을 접했거든요. 그때 충격이 워낙 컸던지 당시 TV 화면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아무쪼록 노 전 대통령님의 영원한 안식을 다시금 기원하겠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제가 지역 감정에 맞아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신 분은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제가 검은 돈이 없어 선거를 못할 때 돼지 저금통을 보내주신 분도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국민에게만 빚진 대통령 노무현. 국민 여러분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두 번 생각하면 노무현이 보입니다. 대한민국 새 대통령 노무현.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선거 광고였던 상록수였습니다. 첫 부분이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 회자됐는데요.
대통령님 영전에 술 한잔 올리는 심경으로 이렇게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월요일인 그제였습니다. 이번 제주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좀 의미 있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주 MBC와 제주 CBS, 제주 신보 등 지역 언론 3사가 진행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마침내 원희룡과 문대림, 문대림과 원희룡 두 후보의 격차가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 MBC 보도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달 조사에서 역전됐던 원희룡 예비후보와 문대림 예비후보의 순위가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역전됐다는 점입니다. 또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토박이 원주민과 이주민들의 표심이 확연히 갈리는 모습을 보였고,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진보와 보수정당 지지층들의 표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민주당 경선 직후 문대림 후보가 약진하면서 13%포인트 차로 역전됐던 지지율은 원희룡 후보가 도덕성 검증 공세에 나서면서 한 달 만에 9.1%포인트 차로 또다시 뒤집어졌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60대 이상과 농림어축산업 종사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문대림 후보는 40대와 학생,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선호했지만 민주당 지지자의 30% 이상은 원희룡 후보 쪽으로 이탈했습니다.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은 후보의 능력과 경력을, 문대림 후보 지지자들은 정책과 공약을 선택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제주에서 태어난 토박이들 가운데에서는 원희룡 후보의 지지율이 45.4%로 문대림 후보의 29.9%보다 높았지만 다른 지방에서 태어난 이주민들의 민심은 문대림 후보가 43.5%로 29.8%인 원희룡 후보를 앞섰습니다. 교육감 후보 중에는 이성문 현 교육감의 지지율이 김광수 전 교육위원을 계속 앞서고 있지만 격차는 약간 줄었습니다. 이성문 현 교육감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선호도가 높았고, 김광수 전 교육위원은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선호해 전형적인 진보와 보수 대결 구도를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자, 제가 23일 오후에 방송을 업로드하고 오늘 저녁에는 아마 이제 재민일보의 여론조사가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 재민일보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번 선거의 판세는 어느 정도 굳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원희룡 후보의 약진이 이루어졌을까? 자, 뭐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원희룡 후보가 잘해서가 아니라 문대림 후보에 대한 새로운 의혹 제기와 이것이 표심에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아마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월요일 합동 토론회 당시에 원 후보에 대한 폭행 사건이 있었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결정적으로 문대림 후보에 대한 골프장 명예회원권 논란이 제기된 바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문 후보의 입장과, 그리고 이건 뇌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원 후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의 표심은 일단 원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봐야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지금 80%에 육박하고 지역 내 민주당 지지율 역시 50%를 넘고 있는 상황인데, 단지 원희룡에 대한 인물론만으로 이 정도 역전을 이뤄냈다라고 보기에는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합니다. 민주당과 문대림 후보의 대응 전략이 너무 허술하고 안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겠죠.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섬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숲.
삼다수습을 아시나요? 이곳 아래엔 지하 420m의 화산 한반층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거르고 걸은 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자연의 물로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도록,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제주의 귀한 물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YTN 라디오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저도 다루기가 조금 껄끄러운 주제이기는 합니다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제주의 언론과 제주의 정치 권력, 제주의 정치 권력과 제주의 언론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두 개의 매체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신문 제주의 소리와 제주 도민일보입니다. 각각 원희룡 후보와 문대림 후보를 대놓고 지지한다. 그래서 희룡의 소리 또는 제주 대림일보라는 조롱을 상대편 지지자들은 물론 일부 도민들로부터 듣고 있죠. 먼저 그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 쪽에서 대변인 성명이 나왔는데요. 문 후보를 향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오보와 일방의 주장만을 실은 보도가 나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소리가 21일 오후 월요일이죠. 자사 홈페이지에 기사 하나를 노출을 합니다. 제목이 따옴표를 따서 문대림 센트럴 팰리스 민원 부탁했다인데요. 따옴표가 있다는 거 그거죠.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말이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시인데, 자, 그런데 제주의 소리 소속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아니라 이게 보니까 주간지인 서귀포 신문 소속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제주의 소리 홈페이지에 실었다는 겁니다. 자, 제주의 소리는 기사 말미에 이런 내용을 덧붙였는데요. 이 기사는 서귀포 신문과의 기사 업무 제휴에 따라 게재합니다라고 말이죠. 자, 아주 예전엔가가 이 두 개 신문이 간혹 기사 교류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부턴가 좀 그런 모습은 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주의 소리 자체도 워낙 덩치가 커졌고 지역 내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센 매체 가운데 하나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귀포 신문과는 좀 다른 매체와는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 같기도 하던데, 어쨌든 자, 기사의 내용이 중요하냐 아니냐, 아니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 선거를 앞두고 정말 민감한 이슈, 그것도 자사가 취재한 기사가 아니라 타사가 취재한 이슈를 자사의 메인 페이지에 실었다는 점은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상상력을 자극하기에는 좀 충분한 사안이 아닌가 합니다. 기사 내용을 대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대림 후보가 2012년 총선 이후에 한 부동산 개발 회사의 임원직을 수행하다 몇 달 정도 다니다가 그만뒀다라는 의혹을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 측에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이후에도 이 회사와 관련한 어떤 이권 개입에 문대림 후보가 여전히 발을 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 이 회사가 짓고 있는 서귀포시 동홍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소음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문 후보가 직접 민원 요구를 무마하는 전화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제보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기사 원문에는 성당 신자 A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센트럴 팰리스 공사 초기에 문대림 예비 후보가 전화로
서귀 복자성당 주임 신부님과는 잘 아시느냐라고 물었고, 그래서 잘 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A씨는 문 예비 후보가 공사 때문에 민원이 많으니 성당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신부님께 잘 말씀드려달라라고 부탁했는데 난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묻어뒀다고 말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커지면 문대림 예비 후보가 다시 전화를 걸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음에는 전화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A씨는 당시에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신부님이나 성당 측에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후 최근에 문대림 예비 후보가 공개적으로 자신이 개입한 사실을 강하게 부정하는 것을 보고 통화 사실에 대해 언론을 통해 공개할 결심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A씨는 문대림 예비 후보와 통화를 나눈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했다. 다만 공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고만 말했다. 네, 그렇군요. 제보자의 주장을 근거로 한 의혹 제기 기사입니다. 언론에서 제기되는 전형적인 기사 형태 가운데 하나고 저도 이런 걸 많이 써봤습니다. 언론으로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고 말이죠. 근데 다만 제주의 소리가 서귀포 신문에 이런 의혹 제기 기사를 고스란히 받아서 올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자, 문대림 후보가 만약 최근에 이 기사의 얘기대로 문대림 후보가 이 신자 A씨에게 이런 전화를 했다라고 하면 이걸 어떤 압력이나 청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문대림 후보와 위성곤 후보가 아니죠. 문대림 후보와 위성곤 국회의원이 굉장히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가정법을 써서 제가 이 부동산 회사로부터 뭔가 도움을 달라는 전화를 받은 문대림 후보의 입장이라면 직접 성당의 한 신자분을 통해서 이런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성곤 국회의원을 통해서 요런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위 의원이 좀 성당 쪽에 좀 잘 좀 다독거려 달라, 좀 부탁 좀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론 위 국회의원이 이 성당의 신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자, 아무튼 문 후보 측이 이들 기사를 두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이 도를 넘어서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오보 그리고 일방의 주장만을 실은 보도가 나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기사에 게재된 제보자의 발언은 모두 명백한 허위이자 조작된 사실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잘못된 보도와 편향된 보도가 특정 후보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고 사회적 명예와 평가를 훼손하게 되는지를 언론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제보자라는 미명 하에 근거 없는 의혹을 편파적으로 생산 배포하는 것을 부정선거 개입으로 단정한다. 법적 절차를 밟는 등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라고 경고했군요. 신문이나 방송을 봐도 맨날 그 뉴스가 그 뉴스. 좀 깊이 있는 소식은 없을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게 맞잖아. 그런데 언론들은 왜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거지? 요즘 언론이 아무리 막탱이가 같다지만 이렇게까지 사주 뒤를 봐줘야 하나? 뉴스가 좀 뜬금없는데 왜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 이런 뉴스에 지치셨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뉴스, 여러분을 대신해서 뜯어보는 뉴스, 저 고칼이 있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매주 월수금 3차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다운로드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로
보컬의 제주팟을 키워주십시오.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 쪽도 언론사에 대한 대응에 적극 나서는 모양입니다. 제주도민일보가 지난주부터 라민우 전 정책보좌관 실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라 전 실장 누구냐 하면요, 원희룡 후보가 서울에서 데려온 나름 정무 브레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지난 2016년 총선 이후 현광식 당시 비서실장 등 이 4명 정무 4인방이 동반 사퇴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었죠. 그런데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업으로 복귀하지 못했던 현광식 전 실장이나 김현 전 실장과는 달리 원지사가 너무나 원해서 어쩔 수 없이 데려오게 됐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총애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도 허수경의 단팥빵 팟캐스트와 관련한 취재를 하다가 한두 번 정도 접촉을 한 적이 있는데요. 대원외고의 서울대학교를 나온 인재라고 하니 원지사 입장에서는 곁에 두고 싶은 똑똑한 참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도민일보가 라 전 실장에 대해서 조폭 출신의 여행사 대표와 고향 선후배로 친한 관계다. 자, 그러면서 의혹의 금전 거래가 있었네? 사업에 뒤를 봐주고 있네?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했네? 이런 발언들을 하나하나 까면서 이른바 녹취록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라 전 보좌관이 이에 대해 이거 불법 녹취고 언론 윤리를 위반한 사항이다라고 검찰에 고발을 하면서 좀 진화에 나섰는데, 지난 월요일에는 원희룡 캠프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 제주도민일보의 발행인이자 편집인인 성일승 씨와 그리고 허모 기자, 전 한라일보 사장인 이름을 얘기하죠. 김건일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캠프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성 씨와 허 기자가 공모를 해서 제주도민일보 인터넷 사이트에 원 후보가 마치 불법 행위에 관여한 것처럼 교묘하게 합성 사진을 게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실 겁니다.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 기사의 소재와 제재는 라민우 전 실장이에요. 그런데 옆에 원희룡 도지사의 사진을 톡 갖다 붙이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캠프에서 이런 식으로 원 후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서 당선시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했다. 이와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원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라일보 전 사장인 이 김건일 씨에 대해서 본인의 휴대폰으로 수백 명을 무작위로 초대해 합성 사진을 발송했는데, 기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마치 원 후보가 불법 행위에 관여한 듯한 인상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원희룡 캠프에서는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주도민일보는 물론 뉴스제주 그리고 아주경제에서 보도한 기사들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에도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언론사들의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혀둔다라는 그런 입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보도,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표현인지 좀 궁금합니다. 자, 이쯤 되면 대충 진용이 보이지 않습니까? 왁구가 나오잖아요. 제주의 소리와 서귀포신문은 원희룡 후보 쪽, 제주도민일보와 뉴스제주, 그리고 아주경제를 비롯해서 한라일보는 문대림 후보 편.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지역 언론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번에는 누구 쪽으로 붙자라는 기준이 이미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디테일의 차이를 저나 여러분들이 아마 좀 아직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많을 뿐이라는 것이죠. 지역 정치와 지역 언론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보려고 했는데 할 얘기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고칼의 제주팟 에피소드 분량이 제가 20분에서 30분 사이를 잡고 있는데 이게 편집도 해야 되고 좀 시간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 좀 끊고요.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못대한 얘기는 제가 금요일이든 다음 주 월요일이든 계속 언젠가는 한번 다뤄야 할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에피소드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